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아마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쉬면은 또 주말까지 가는 것이니까 오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 또 이어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다음 주도 이어지는 것이만큼 또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단 우리가 시장에 또 적응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이슈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 이슈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것은 우리가 버리고 굵직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연휴를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세계 증시도 그만큼 또 레벨업되는 그런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또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장은 그들을 오르지 못한 부분을 갖다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9월 FOMC 의사를 갖다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밝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연내에 금리를 갖다 추가 인하하겠다. 이런 입장인 뉘앙스로 보면은 한 2차례 정도 인하를 갖다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셧다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일단 물가 상승 압박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런 변수들을 갖다 고려하고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은 그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위축을 또 방어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사실상 금리 인하는 예상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AI 시장 한계론을 갖다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었지만은 이런 AI 시장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 협상에 이견이 이제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세 문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단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또 거기에 갔던 기술자들을 갖다가 이제 구속하고 석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진 상태에 있죠. 그 상태 속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 주지사가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이런 양상을 띄웠는데 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배려가 있거나 또는 배려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권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일단 지금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정관 이제 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루트레이 일단 미국의 상무장관하고 일단 만나서 뭔가 좀 조율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PEC 회담 이전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뭔가 좀 시장도 좀 방향을 잡고 경제도 좀 안정을 찾고 한미 간의 관계도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그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들어섰는데 여성 총리입니다. 근데 극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향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베노믹스를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베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다가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아베는 우리가 아베노믹스라 해가지고 윤정기를 돌려서 돈을 갖다가 푸는, 엔화를 갖다가 풀어제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다케이치 일본 총리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인상 압박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금융을 또 완화하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실질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띄거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중일 삼국 간의 환율 변동률 추이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파란 색깔은 일본 엔 환율이고, 녹색은 중국 위안 환율이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빨간 색깔은 원 달러 환율입니다. 그 환율의 어떤 변화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와서 엔화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죠. 그죠? 6.17%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다케이치 이제 일본 여성 총리가 일단 들었으면서 통화 정책을 갖다가 변화할 것 같다. 그 완화 정책으로 가겠다. 그 완화 정책으로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죠? 중국 위안화는 뭐 별 변동사항이 없고 우리의 원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연휴 동안에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일단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엔 환율을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사실상, 한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출 관련주는 그만큼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예고하는 겁니다. 70% 정도가 일본과 수출 분야가 겹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수출 관련주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일본은 15% 관세를 적용하는데 우리 25% 관세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일단 일본차하고 동종의 그런 한국 현대차하고 이렇게 도요타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 현대차 가격이 높아져 버리는데 여기에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출 관련주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갖다 우리가 상대 비교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죠.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코스닥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우측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코스피를 많이 삽니다.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좀 사자 팔자를 반복하다 조금 사러 들어왔지만은 코스피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코스피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어요. 그죠? 그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코스피 쪽에 메이저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메이저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시장은 개인과 반대방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개인 투자자지만은 사실상 메이저처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메이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치고 달리는 상태인데 코스닥은 지난번 고점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메이저가 많이 안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들이 사면서. 코스피는 반대로 메이저가 사니까 치고 나가는 겁니다. 특히 메이저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는 코스피를 갖다가 무게가 무겁고 또 가격도 높고 해서 잘 안 사려는 성향이 있지만은 코스피를 갖다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이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니까요. 그죠? 코스닥은 손실을 봤다 이익 봤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코스피에서 일단 주목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도주는 무엇인가? 누구나 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은 그건 반도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공감합니다. 이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반도체가 그와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주도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반도체가 어떤 상태냐면 레거시 제품들도 AI에 집중되다 보니까 레거시 제품들로 생산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이 달리죠. 그죠?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재고가 부족한 상태 속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현상이에요. DDR4가 DDR5보다도 더 가격이 높은 이런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레거시 제품이든 뭐 최근제 최신 제품이든 간에 이런 걸 갖고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는 다 좋은 여건을 갖다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22%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밖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를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아마 27년까지는 호황을 갖다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오픈 AI가 AI 인프라를 갖다 구축한다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HBM 수요가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이제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유니테스트가 최근 들어서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상태인데 오히려 떨어질 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번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 주도주에 상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비중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많이 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잘 염두에 두자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고요. 그 AI 혁명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우리가 산업의 어떤 이제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이 컨트라테프의 그런 이제 50년 주기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죠? 정치의 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쫙 올라가서 가을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이제 침체기를 들었습니다. 침체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철강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냥 또 경제가 또 살아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또 그 다음에 또 확 위축됐다가 또 전기, 화학, 자동차 이런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그 1900년대 일단 또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일단 또 대공황을 또 맞이하면서 또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하이테크, 정보화 사회로 일단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일단 이제 호황을 누렸다가, 근래 일단 또 침체기를 또 맞았습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2020년대 들어오면서, 그죠? 여기에는 일단 이제 엘빈 토플러의 얘기했지 뭐 지식, 시간, 공간, 신기술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AI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침체에서 살아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 사이클이 컨트라테프 이야기했을 때 50년 주기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다음 슌페트가 이야기했을 때 이 컨트라테프의 이러한 어떤 이제 주기론을 갖다가 뒷받침했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졌다는 점을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또 우리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케이치 총리가 아베 정책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일단 이제 적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책을 갖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보니까 뭐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기어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은 이 정치적 입지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베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다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를 갖다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럼 아베 노믹스를 갖다 따르는 이 다케이치도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딱 총리가 되니까 상황이 딱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금융 완화 정책은 이어갈 것 같다. 엔화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는 통화 확대 정책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단은 일본의 통화 가치를 갖다 높이면서 엔화 가치를 갖다 높이는 정책, 그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일단 간다면 이거는 일단은 다른 나라에 일본의 저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보려는 그런 이제 와타나베 아줌마들의 일단은 움직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한다면은 해외에 나갔던 자금을 또 회수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지금 제 상황을 이제 보이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겠죠,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일단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지금 금융 완화 정책으로 해서 엔화 가치가 일단 급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수출 경쟁력을 갖다 그만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첩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산업 분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이 바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관세 정책으로 이래 가지고 한국은 25%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고 일본은 15%를 관세를 적용받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본 수출 경쟁력이 더욱더 일단 살아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수출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조심하자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3차 상법 개정안 이것도 일단 매우 중요한 이제 순간이 됐습니다. 사실 그 10월 달도 이제 연휴를 이렇게 오래 쉬다 보니까 거의 중순에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그죠? 이것도 금방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또 뭐 11월 달에 가게 되고 이런 상태 되는데 이 정기국회가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간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11월 달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12월까지는 이 상법 개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당이니까 그죠. 다수당이 여당이니까 그죠. 그 3차 상법 개정안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자금을 갖다가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올해 3차 상법 개정을 갖다가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12월에 개정안을 이제 통과를 갖다가 시키려면은 그 이전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당 내에서는 이미 3차 상법 개정을 갖다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근데 자사주 의무주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소각을 갖다가 하는데 언제 소각할 것이냐? 매입을 한 상태 바로 소각할 것이냐? 그 6개월 내에 소각할 것이냐? 1년 내에 소각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아직 의견이 아직 조율을 갖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한번 일단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개정안은 12월 달에 통과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겠죠. 그죠?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소각하겠다는 입장, 뭐 소각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법이 소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일단 이제, 지금 의사를 갖다 밝힌 그런 분야가 어디 쪽이냐? 바로 은행과 증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주목을 갖다가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통과된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미리부터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과 증권 보험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주는 사실상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차기 또 일단 주목할 만한 대상은 바로 이러한 금융주와 지주사 같은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비자입니다. 근데 왜 무비자를 했느냐? 우리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을 또 불러들여가지고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제품들을 갖다 많이 사게 되고 그 사면은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걸 갖다 기대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무비자 입국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에이펙 회담에 참석을 갖다가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중국 특히 1일부터 8일까지가 국경절입니다. 근데 그 방한객들이 얼마가 되냐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한 20%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대만큼 이렇게 좀 못 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중국의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불경기를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수도 보면은 돈을 갖다가 씀씀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돈을 갖다 그렇게 헤프게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인들이 자산가치가, 부동산 가치 올라가면 자산가치가 많이 높았을 때 내가 부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하고,
부동산 가치 폭락하면서 부자가 아니다는 인식을 가졌을 때하고 씀씀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내수 경제를 더 살릴 것이다. 이 기대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주축은 에이펙에 참석을 하지만은 참석한다고 해서 한한령과 해제를 한다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한국에 일단 이제 자기 일단 이제 차관으로 일단 이제 임명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지금 한국이 중국을 갖다가 맞서서 일단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죠? 미국이 그렇게 일단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그러면 껄끄러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은데다가 미국이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 한한령을 해제한다? 이것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만약에 해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회담에 와가지고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푼다. 그래서 에이펙 회담에서 일단 이제 뭔가 하나는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가정할 때는 그때는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뭐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은 중국인들이 모방을 했던 천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화장품도 질이 괜찮다. 한국 걸 갖다가 이제 분해해가지고 모방을 해보니까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갖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 기대감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그러는 어떤 이제 주로 중하위권에 있는 지금 소비 계층을 갖다가 겨냥한 것이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을 갖다 많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요. 미국은 관세 대상에서 복제약은 제외시킬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약이 뭐 주된 어려운 것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이나 알테오젠 같은 이런 것들은 관세 대상에 제외될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주가가 그전에 오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오르지를 못했는데 이번 일단 이제 복제약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정부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엘로 라이센스 아웃이죠. 그죠? 기술을 갖다 수출하는 기업들. 우리는 FDA에다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참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비용만 잔뜩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엘로를 갖다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좋다는 것이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알테오젠이 뭡니까? 엘로의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것이고, 비반체로즈도 우리가 무슨 약품을 내놔가지고 경쟁한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은 위고비하고 마운자로가 일단 석권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대신에 그 블루오션을 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블루오션은 그렇습니다. 약물 투입 방식입니다. 그죠? 그 패치 형태로 이제, 투입하는 방식은 파스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이크로니드를 통해서 약물이 서서히 주입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원제약이라든지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일단 또 결합하죠. 그죠? 그다음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이고 경구용 먹는 거 이것은 일동제약, 케어젠, 한미약품, 뭐 D&D 파마트 이런 것들인데 일동제약은 약품을 개발도 하는 것이지만은 경구용으로 개발되는데 최근에 일단 일부 임상 실험에서 여태까지 나와 있는 위고비를 마운자로보다 더 약 효과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쨌든 일동제약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일동제약은 이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엘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갖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대상에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과 원전 알래스카 미국 투자 관련주들입니다. 이거 한미 개선이 있어야만이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미 간의 관계 개선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동맹관계로 되돌아간다면은 조선과 원전 알래스카는 앞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조선도 한국과 손을 잡고서 조선 건설을 갖다가 미국에다 해달라, 원전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트럼프의 속셈은 그런 거예요. 지어주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과연 우리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분야는 한미 간의 관계 개선이 있고 나서 관심을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원전에서는 두산 LBLT라든지 알래스카 개발에서는 KBI 동양같이 이런 대표적인 조목들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관계 개선 기미가 보이면은 이들 조목들을 관심을 두는 게 맞고 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보통 10월 한 중순부터 연말까지가 배당 투자 계절이다, 시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메이저들이 배당 투자에 일단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이 밸류업이라 해가지고 배당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서 정책 방향을 갖다가 맞추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배당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갖다가 밝힌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주주 친화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한주당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배당,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총 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나가는 그 비중이죠. 그죠? 그게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중첩이 됩니다. 그죠?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점들하고 배당 관련들이 사실상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과 증권, 보험, 지주사 이런 것들이 배당도 일단시 매력적이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배당 시즌에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거기에 베팅하느냐? 바로 메이저들이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개인 투자가지만은 메이저의 정책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 전략은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니까 거기에 일단 일정 비중 갖다가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연말 배당과 상법 개정에 일단 주목하면서 금융과 지주사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시밀러도 주목하는 것도 맞고, 그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패치형이라든지 경구형 관련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엘로 기대 관련주, 이런 것도 일단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주도주에 있지 않은 비주도주거나 부실한 것들은 철저하게 팔아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짜투리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팔아가지고 과감하게 주도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오늘은 유닛 테스트 뭐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유닛 테스트도 최근에 일단 좀 빠졌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갖다 가져야 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보일 때 사가지고 좀 등락 혼조를 좀 거치겠지만은 연말을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버닝 테스트, SK 하이닉스와 연계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조금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독이 안 풀렸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